월요일입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점검해보면서요. 장세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상재 현대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FOMC가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목요일쯤 돼야, 목요일 새벽쯤 돼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은? 예,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8일 FOMC 회의 당시만 해도 네. 모든 사람들이 9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준이 예상과 달리 단행을 하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이번 10월, 11월 들어서는 생각보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2014년 3월, 즉 내년 3월이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번 12월은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12월 달 들어서 생각보다 빨리 이번 12월에 단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이 변화가 당시 9월과 이번 12월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제 여건이 지난 9월에 비해서 이번 12월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국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3대 핵심 지표를 뽑으라면은 역시 매월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그 전월의 고용 데이터, 그리고 중순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그중에서도 특히 핵심 소매 판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지표들이 다 좋아지면서 이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55 정도였는데 이번 10월과 11월에는 57 정도로 더욱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게 선행지수라고 봐야죠. 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그렇죠.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봐야 되고요. 동시에 이제 미국 소매 판매, 이 핵심 소매 판매라는 것은 전체 소비 지출에서 자동차와 유류를 제외한 이 소비 지출, 소비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도 지난 7, 8월에는 전월비 0.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12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된 10월과 11월 데이터를 보면 0.6% 정도 더욱 미국 가게들이 소비 지출에 나섰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역시 지난주에 나타난 현상은 지난 9월 FOMC 회의 당시만 해도 10월 초에 미국 재정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나 디폴트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이 12월 달 들어서는 지난주에 미 정치권이 2014-15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내년 초에 이 셧다운이라는 재정 관련 불확실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9월보다는 이번 12월 그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역시 관건은 미 연준의 그 보팅 멤버들이 최근에 좋아진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걸 추세적인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직은 미진하다라고 볼 것인지 이 판단에 따라서 12월 그 향방이 좌우가 될 것입니다.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지금 왜 여쭤보냐면 12월에 한다 쪽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가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설문을 해보니까 거의 47%는 12월에 한다. 그러니까 반수 가까이는 12월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일종의 전향을 하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이 보시는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세요. 12월부터 시작할 가능성. 예, 저희도 당초에는 12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될 가능성은 20% 미만이다라는 시각에서 저희들 공식적인 뷰는 이제는 50% 정도는 됐다. 절반, 반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올 5월 달에 이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경제 조건부 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바뀌어진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바뀐 코멘트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은 연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연준의 기존 이 방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월 미국 고용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2월에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또 두 번째는 12월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미국이 2014-15년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또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 테이퍼링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버냉키 의장이 좀 강조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테이퍼링이 그동안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12월에 단행되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쪽에 어떤 FOMC 회의의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이 50%는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혹 밀어놓는다 하더라도 버냉키 의장의 연설문에 테이퍼링이 목전에 와 있다 이런 정도의 강도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듣기에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자 이제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뭐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테이퍼링의 양. 예, 그 테이퍼링의 그 정도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테이퍼링이 단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네. 만일에 테이퍼링이 단행이 됐을 때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렇죠. 것도 지금 주목되는데요. 지금 매월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에서 매월 850억 달러, 즉 450억 달러의 국채와 네. 400억 달러의 에이전스 MBS를 그렇죠. 이렇게 매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서 보여지는 거는 공격적으로 한다면은 이번에 200억 달러 이상을 축소한다면은 공격적인 양적 완화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반대로 100억 달러 미만이라면은 온건한 양적 완화 축소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100억에서 200억 달러라면은 뭐 보통 이제 평이한 중간층 중립적인 정도의 양적 완화 축소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이번 12월에 단행되더라도 저희는 규모 면에서는 100억 달러 미만의 온건한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11월 미국 고용 데이터가 좋아졌지만은 그 고용 데이터 이면에 있는 미국 그 고용 시장에서 장기 실업자가 높다거나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고용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실업률이 7%로 떨어졌지만은 네. 그게 정확한 미국 고용 시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동시에 이제 미국 고용률 같은 걸 보면은 여전히 고용 회복이 부진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물가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미국 11월 생산자 물가가 나왔지만은 미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PC 물가라는 이런 물가들이 2% 선을 연준이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가 상승률들이 2013년 내내 연간 1.1에서 1.3% 정도 굉장히 낮은 아직까지는 물가 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테이퍼링에 나서더라도 어떤 공격적인 형태는 그 가능성은 좀 작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번에는 그런 어떤 경제지표의 개선을 반영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100억 달러 미만의 어떤 온건한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된다면은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기도 조금 더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물가도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의 축소 양을 처음부터 늘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다고 보고 부장님 말씀대로 50억이나 100억 정도를 양적 완화 축소를 만약에 12월에 결정을 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지금 먼저 우리 시장을 한번 현 상황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현재 주식시장이 현재형이 어떤 형태냐 하는 것을 평가를 했을 때 저희들은 이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네.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과도기 조정을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당시 이 과도기 조정은 지난 9월로 마무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당초 9월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예상과 달리 안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유동성 장세가 이번 10월, 12월, 11월, 12월에 연장이 돼서 이 유동성 장세의 연장 고민이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나오면서 예. 지금 이제 2차 과도기 조정, 즉 이번 6월 달에 있었던 것과 유사한 2차 과도기 조정이 12월 달 들어와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미래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번 그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면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이 다음 단계는 이 유동성 장세에서 과도기 조정을 거쳐서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들이 결론적인 시각이고요. 그런 어떤 그 실적 장세가 진입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한 가지는 역시 미국 경제 회복이 이제는 기대 차원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가셔야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미 연준이
이 테이퍼링에 나서더라도 역시 미국 장기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급등하지 않는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대를 만들 수 있는 온건한 통화 긴축이 이런 두 가지 조건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결론이고요. 이걸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참조를 해야 할 게 지난 2003년부터 2005년의 주식시장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003년 3월 달에 주식시장이 당시에 이제 512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2004년도 4월 말에 902포인트까지 대략 한 69% 정도 이 강한 상승장이 전개됐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당시에 이제 미 연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방기금리를 1%라는 저금리에서 유지를 하고 또 경기가 바닥에서 바텀아웃 되면서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는 국면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2004년도 4월 말에 당시에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또 미 연준이 이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바뀌게 되니까 과도기 조정이 나왔고요. 그게 2004년 4월 말부터 대략 8월에서 9월 정도까지 한 4, 5개월 정도 주가가 빠지면서 20% 정도의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말까지 대단한 실적 장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92%가 상승하는 본격적인 상승 장세가 전개된 바 있는데요. 이 국면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게 이런 2004년 9월부터 전개된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데는 당시에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됐던 거죠. 네. 한 가지는 미국이 당시 주택시장 버블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좋아졌고요. 또 중국의 당시에 투자,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경제의 양대 엔진이 작동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연간 5%가 넘는 강한 경기 확장이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것은 이 4월 말에 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논의가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 그 다음부터 6월 18일 FOMC 회의부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8일 FOMC 회의와 7월 30일 두 차례 FOMC 회의를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5bp씩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게 두 번에 걸쳐서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의 본격화와 그리고 완만한 온건한 통화 긴축 정책이 확인이 되면서 우리가 본 2005년에 이런 강력한 실적 장세가 전개된 바 있는 거죠. 최근의 주식시장과 이걸 비교해서 한번 본다면요. 역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 상반기에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은 이 유동성 장세의 모습이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을 본다면 뉴욕이나 유로존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가 올 상반기에 전개가 됐었고요. 우리 주식시장은 그런 세계경제 호전에도 불구하고 엔저라는 엔달러 환율이 80엔에서 100엔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엔저 악재에 직면을 해서 이 외톨이 장세 박스권에 머물렀었지만은 큰 흐름상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올 상반기에 유동성 장세를 전개를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5월 달에 이 벤 버냉키 의장의 그 연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역시 이 통화정책의 전환 우려에 따른 11% 정도 주가 조정이 6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이제 그 양적 완화가 다시 이 테이퍼링이 연기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11월까지 다시 상승장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다시 2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미국의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추세화되면서 미국이 소비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여름 중반 하반기 정도 가서 중국과 유로존에 있어서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가지고 그쪽의 경기 회복까지 가세가 된다면은 첫 번째는 저희는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 회복 조건에 가셔라는 게 충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진행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FOMC 회의를 통해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서겠지만은 그게 온건한 형태를 보이고 또 테이퍼링은 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타이트닝과 다르다. 여전히 미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의 한방, 특히 미국 주택시장을 좌우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다라는 확인이 된다면은 지난 2005년에 봤던 그런 실적 장세의 강도보다는 좀 약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주시장의 과도기 조정 장세가 마무리되면은 2005년처럼 그런 유사한 실적 장세가 다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남겨놓고 있지 않는가. 그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의 말미에 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글로벌리 보면 특히 미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 선진국 시장만 놓고 보면 부장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유동성 장세로 오른 게 전혀 없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도 겪지를 않고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걱정은 내년 시장에 미국 시장이 양적 완화를 온건하게 해주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실적 장세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과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내리거나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은 다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2013년 올 상반기에 나타났던 네.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던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엔달러 환율이 80엔에서 100엔으로 한 3, 4개월 사이에 가파르게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엔저가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한국 수출이 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의 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경기 기대치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없었기 네. 때문에 역시 상반기에 그런 우리 증시의 어떤 외톨이 모습이 나왔고요. 2014년에 이런 실적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80엔에서 100엔대로 이 엔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때 우리 수출이 무너진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네. 2013년 수출을 보면은 그런 어떤 비관론의 시각은 맞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올 상반기에 우리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 동기비 0.6% 증가를 했다가 3분기에는 2.9%, 4분기에는 5% 전년 동기비 증가를 하면서 그런 엔저 우려가 시차를 두면서 오히려 하반기 수출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예상외로 우리 이 정도 지금 100엔 정도의 엔달러 환율에서는 역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 내지는 제품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견뎌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다만 문제는 내년도에 만일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에서 120엔 가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예. 그때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 올해처럼 엔저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만일에 120엔이 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사상 최고치를 가더라도 우리 시장이 또다시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2차 엔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역시 미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서는 반면 즉 양적 완화, 통화 금융 완화 정책의 규모를 줄이는 반면에 일본은 만일에 일본 경제가 아베노미스 이후에 어려워져서 또다시 이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일본발 엔저에 의해서 엔달러 환율이 120엔에 갈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가능성은 미 연준이 어떤 통화 긴축을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미 달러화 강세에 의해서 엔달러 환율이 120엔에 갈 가능성이 또 다시 있습니다. 저희들 일본 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해서 120엔대 2차 엔저가 나올 것이냐는 역시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내년 여름 정도에 그거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2차 엔저가 나올 수 있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의한 달러 강세에 의한 엔달러 환율 상승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미 연준의 이 테이퍼링의 강도가 더더욱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온건한 형태의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미 달러 강세도 아주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엔달러 환율이 100엔에서 상승하기는 하겠지만은 105 내지는 107 정도로 지난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엔저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대폭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완만한 엔저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 우리 수출에 대해서도 미국 경제발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완만한 엔저, 장기간에 걸쳐서 전개가 되는 105에서 107엔 가는 정도 엔저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극복해 낼 수 있을 거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 수출, 엔저로 인해서 한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시각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우려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가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은 2014년 우리 주식시장이 실적 장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 이 가능성이
거의 기본 시나리오가 되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는 우리 주식시장이 실적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안 좋은 쪽,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12월부터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쭉 저희가 얘기를 해왔는데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OMC에서 의외의 결과, 의외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양적 완화 축소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는 지난 9월과 같은 발표 혹은 조치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강한 반등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근 2주 반 동안 주가 흐름이 약세로 가면서 100포인트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 연초를 앞두고 과연 어떤 방향성을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자,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양적 완화 축소 아직 때가 이르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양적 완화 축소가 결정이 안 됐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정반대 상황인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여전히 시기상조해서 이번 12월에도 기존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버냉키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기에 시행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조금 더 미국 고용시장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결론이 네. 나온다면은 아마 이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가 내년 1월도 아니고 3월 정도로 연기될 수 있는 쪽에 훨씬 더 시각이 실릴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소위 양적 완화 축소가 됐을 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게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이머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하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달러 환율, 엔저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시장의 이 발목을 잡는 요인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두 불안 요인을 가지고 이 조정 국면을 보였던 최근의 주식시장은 당연히 이런 불안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역시 크게 본다면은 유동성 장세의 연장 국면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즉, 우리가 지금 1950 정도, 60 정도에서 2050, 60 갔던 주식시장이 한 1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상단부에 갈 수 있는, 크리스마스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이번 이번 FOMC 회의에서 오히려 이렇게 저도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양적 완화를 추진하지 않는 게 우회라고 본다면은 이런 시장의 기대를 시장의 어떤 기대와 달리 이런 호재성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안도렐리를 통해서 이 박스권의 상단부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유동성 장세의 연장 국면상에서 박스권의 상단부를 다시 노크해보는 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역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지난 2005년과 같은 실적 장세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장세가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은 미국 경제발 세계 경제 회복세 확대라는 조건과 네. 두 번째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예를 들어서 2014년 말에 4%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온건한 통화 긴축을 한다라는 이 두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은 다시 한번 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부장님? 오히려 해야 될 때 안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란 측면에서 이런 좀 불확실성만 좀 고양시키고 연장시키는 그래서 장은 더 어려워지는 국면.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는 하지 않지만은 네. 버냉키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상당한 고용시장의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12월에는 안 했지만은 다시 내년 1월 말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조기에 언제든지 단행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가장 좋은 최적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네. 이 불확실성 상존 하에서 박스권의 제한적인 반등에 그치고 여전히 다시 박스권 하에서 불확실성 상하에서 조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 3일 정도 있으면 나올 결론을 양쪽 다 가정을 하고 장세에 대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워낙에 이제 부장님이 하신 일이 좀 길게 보는 그런 시장 전망을 해 주시는 분한테 조금 무리가 있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현대증권도 이제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 이런 자료를 다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내년도 시장 전망 간단하게
지수 전망하고요. 그렇게 하고 과연 이제 분기별로 이게 상저하고가 될는지 상고하저가 될는지 이것도 좀 관심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2014년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난 2005년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은 그와 유사한 실적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코스피 기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저희들은 2,300 정도. 올해 이제 연말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연간 상승률의 모습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네. 2,000포인트라면은 2,000포인트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대략 15에서 한 17% 정도 내년 중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가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내년도 상반기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를 좋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 입장에 대해서는 경기 흐름 쪽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미국에 이어서 유로존과 중국의 회복이 가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경기 쪽에서 본다면은 하반기에도 그 전체적인 추세상에서 상승 기조가 이어지겠지만은 변수로 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후에 2분기 일본 경제는 당연히 부진하겠지만은 그 부진의 기조가 3분기에도 이어진다면은 3분기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일본은행이 발표할 여지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당시에 다시 또 2차 엔저에 대한 즉 일본의 양적 완화에 의한 엔저에 의한 엔달러 환율의 이 110엔대를 넘어가는 상승의 어떤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국면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상승 장세가 이어진 다음에 하반기는 일본 은행의 엔저 변수에 따라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하반기 다시 조정이 나오느냐 이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국면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고점 2,300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변 환경, 특히 엔저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저점은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실까요? 예, 엔저 쪽에서 우리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면은 엔저의 어떤 환율 쪽의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가 될 겁니다. 네. 즉 우리 경제의 급격한 침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내년도의 지수 저점은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엔저 악재가 불거졌을 때 1850 정도는 갈 수 있을 거고요. 네. 대략 1850에서 1900 정도가 내년도 여름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저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증권의 이상재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는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면 아마 FOMC의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최근 들어서 그 월스트리트의 의견도 그렇습니다만은 12월에 전격적으로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한 50%는 된다. 이런 전망을 주셨지만요. 테이퍼링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회복을 좀 확인하면서 굉장히 온건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부터 시작하는 테이퍼링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은 내년 시장에 실적 강세로 넘어갈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연준의 조치들이 예상이 된다. 이런 전망을 주셨고요. 현대증권의 하우스뷰로 내년도 주시장 고점은 2,300포인트 그리고 밑에 그러니까 저점은 1,850에서 1,900포인트 선이면 아마 저점을 형성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과 함께요. 상고하죠. 내년은 상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함께 주셨습니다.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